지금 수중에 현금 1,000만 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 아침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은 조급하고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경제 뉴스에 머릿속만 복잡해지실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하는 거시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내 계좌에 파란 불을 보면 당장이라도 손절하고 핫하다는 테마주에 올라타야 하나 고민이 되시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큰 돈을 버는 투자자들은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조급함을 버립니다. 시세창에서 눈을 떼고 시대가 변하는 거대한 흐름과 그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섹터를 찾아 집요하게 공부하죠.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피 같은 1,000만 원을 한순간에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라 단단한 바위처럼 굴려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이 주식 사면 오릅니다, 같은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다가온 5월 증시를 관통하는 거대한 돈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유동성의 핵심인 미국 재무부 개정, 즉 TGA 잔고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 그리고 모두가 엔비디아와 AI만 쳐다볼 때 조용히 모빌리티의 미래를 집어삼키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무서운 큰 그림까지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조선주와 바이오 섹터가 왜 지금 폭발적인 잠재력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계좌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저 PBR 관련주 투자 전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1,000만 원을 1억으로 만드는 투자의 첫 단추, 오늘 제대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5월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요? 5월 증시 전망, 두 갈래 길의 선 글로벌 마켓. 4월 증시가 꽤나 다이나믹했죠. 강한 상승 흐름도 있었고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눈앞에 다가온 5월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시장을 무섭게 끌어올렸던 지수 상단이 어느 정도 꽉 막히면서 4월 내내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특정 섹터들 위주로 돈이 도는 순환매 장세가 열릴 가능성입니다. 특히 이 2분기 내내 굵직한 글로벌 학회와 임상 결과 발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죠.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추가적인 지수 상승 랠리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시장을 달래주는 우호적인 발언이 나와주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연달아 발표해준다면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 TGA 잔고가 풀리면서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는 시점이죠. 이 유동성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면 억눌려 있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강하게 위로 튀어오를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다만 현재의 여러 거시적 조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지수가 무작정 날아가기보다는 그동안 바닥을 기고 있던 소외 섹터들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첫 번째 시나리오, 즉 순환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흐름을 바꿀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요? 최근 우리 시장의 발목을 가장 세게 잡았던 건 단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바로 전쟁 소식이었습니다. 유가가 널뛰기를 하고 환율이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제가 4월 초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전 시그널과 증시 회복에 대한 시나리오가 지금 시장에서 거의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냉정하게 국제 정세를 들여다보면 이 전쟁이 장기화되기는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여기서 확전을 해봐야 더 이상 얻을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많은 상황이고, 미국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가 짊어져야 할 정치적, 경제적 부담감이 턱 밑까지 차올랐거든요. 물론 어제까지 치고받고 싸우던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악수를 하며 평화협정을 맺을 수는 없겠죠. 당분간은 양측의 신경전과 노이즈가 계속 시장을 흔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잡음을 위기가 아니라 종전으로 나아가는 뻔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달러 인덱스, 즉 DXY가 강달러에서 약달러 기조로 돌아서는 순간이 올 텐데, 이때가 바로 위험자산으로 글로벌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는 타이밍입니다. 더불어 지금 시장의 모든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AI 섹터도 영원히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기점으로 AI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랠리를 주도하던 대장주들이 쉬어갈 때 마침내 종전 분위기와 맞물려 그동안 억눌렸던 업종들로 강력한 매수세가 이동할 텐데요. 그 자금의 다음 목적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시장의 돈이 이동할 다음 목적지를 찾기 위해 우리는 최근 아주 의미심장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한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현대차입니다.
주식시장을 조금만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최근 현대차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중동에서 총소리가 나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보내 만회하던 공포스러운 시기에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꺾일 것이란 우려에 주가가 짓눌렸죠. 하지만 놀랍게도 종전을 암시하는 시그널이 시장에 돌고 유가가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자마자 현대차 주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하게 반등하며 악재를 털어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주가가 50만원 선 아래로 밀리지 않으려는 강력한 방어력, 즉 든든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될 현대차의 단기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마트머니들은 50만원 선에서 현대차를 쓸어담고 있는 걸까요?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은 철저하게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는 생물이기 때문이죠. 과거 테슬라가 자동차 몇 대 팔지 못해 적자에 허덕일 때도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이라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 가치를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는 글로벌 자본의 시선이 딱 그렇습니다. 단순한 실적 부진을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이 현대차의 주가를 강하게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전 이후 강달러 현상이 진정되고 약달러, 즉 원화 강세 국면이 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현대차는 더욱 매력적인 카드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보고 있는 현대차의 진짜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현대차를 단순한 쇳덩어리 자동차를 조립해서 파는 레거시 기업으로만 생각하신다면 5년 뒤 완전히 달라질 산업의 지형도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은 기존 자동차 사업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아주 치밀하고 영리하게 미래 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방산 사업부를 떼어내면서까지 그룹의 체질을 미래 모빌리티 최적화로 뜯어고치고 있죠. 그 중심에 바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품에 안았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인수가 아니라는 것은 그들이 발표한 로드맵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현대차는 당장 내년인 2027년에 인간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자율주행 2.5 플러스 버전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다음 해인 2028년 공장이나 일상생활에 투입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원툴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내연기관이라는 탄탄한 캐시카우를 쥐고 있으면서 이토록 속도감 있게 AI와 자율주행, UAM 도심항공교통, 로보틱스를 동시에 밀어붙일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은 사실상 현대차 그룹이 유일무이합니다. 최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커지며 이들이 꾸준히 투자해온 수소 연료전지 밸류체인까지 다시 빛을 발하고 있죠. 만약 눈앞의 실적 쇼크로 현대차 주가가 일시적으로 흔들린다면 거시적인 종전 시나리오와 이 회사의 2028년 비전을 믿는 투자자에게 그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내 계좌를 불려줄 인생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 피 같은 1,000만 원을 어떻게 세팅해야 할까요?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출발점이었던 1,000만 원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000만 원은 참 애매하면서도 소중한 액수입니다. 적은 돈은 절대 아니지만 막상 주식 계좌에 넣어두면 파란불 몇 번에 쉽게 쪼그라들어 마음을 졸이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이 돈을 빨리 불리고 싶은 조급함에 급등주를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 조급함이 여러분의 계좌를 녹이는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차트의 빨간 기둥만 보고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정작 내가 산 기업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지조차 모르는 껍데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1,000만 원을 1억 10억으로 불려나가려면 당장 오늘 내일의 시세가 아니라 기업이 가진 진짜 가치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파고들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앞서 우리가 분석했던 DXY, TGA 같은 거시경제의 숲을 보는 겁니다. 돈의 물줄기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거시 환경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엔 그 환경 속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를 찾아내야죠. 애널리스트들이 쏟아내는 리포트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논리가 합당한지 실제 수출 데이터나 수주 공시를 찾아보며 나만의 관점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투자하는데 그 정도의 치열함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치열하게 찾아낸 보석 같은 기업들을 우리는 어떻게 요리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계좌를 지키는 분산 투자의 마법.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확신을 가진 단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을 쏟아붓는 이른바 몰빵 투자입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겠지만
이는 투자가 아니라 홀짝 게임에 돈을 거는 도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산 투자는 수익률을 깎아먹는 겁쟁이들의 전략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시장의 발작적인 폭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방패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주식이나 백화점처럼 주워 담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철저한 공부를 통해 성격과 사이클이 전혀 다른 섹터들을 조합하는 것이 핵심이죠. 앞서 살펴본 혁신의 아이콘인 현대차 그룹으로 모빌리티의 미래를 담았다면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는 K방산, 그리고 AI 시대의 필수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할 원전 관련주, 한국 수출의 뼈대인 반도체 등으로 1,000만 원을 영리하게 쪼개야 합니다. 한 섹터가 거시적인 악재로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섹터가 계좌의 수익률을 방어해주면서 엇박자를 막아주는 것이죠. 조급한 마음에 변동성이 극심한 바이오 한 종목에 전 재산을 넣었다가 반토막이 나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투자는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꾸준히 바닥을 다지며 올라가는 포트폴리오만이 폭락장에서도 여러분을 살아남게 해줄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핵심 섹터는 어디일까요? 제가 요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서 비중을 팍팍 늘려가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대한민국 조선업입니다. 그냥 막연히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숫자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로벌 해운 시장은 친환경 규제로 인한 선박 교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LNG 운반선 수요는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도크는 이미 수년치 고부가 가치 선박 물량으로 꽉 차 있어서 배값을 부르는 게 값인 완벽한 공급자 우위에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높은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조선주들의 폭발적인 실적 개선은 이제 기대가 아니라 확정에 가깝습니다. 만약 미 해군 함정의 MRO, 즉 유지보수 프로젝트 수주 같은 모멘텀까지 터져준다면 조선주의 랠리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조선주가 확실한 실적을 무기로 삼는다면 바이오는 그동안의 긴 조정을 끝내고 꿈틀거리고 있는 매력적인 섹터입니다.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노이즈가 점차 걷히고 있고 무엇보다 글로벌 항암 신약 학회인 AACR 등에서 국내 기업들이 연달아 의미 있는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며 시장의 시선을 다시 끌어모으고 있죠. 다가오는 5월과 6월에도 굵직한 글로벌 바이오 행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행사들에서 빅파마를 향한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라도 들려온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조용히 바이오주를 모아둔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률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실적의 조선과 모멘텀의 바이오, 이 두 양날의 검을 쥐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계좌를 완성시켜줄 활용점정은 무엇일까요? 성공적인 투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국가정책의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올해 초 우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화두, 바로 저 PBR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었죠. 총선 이후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흐름은 결코 단발성 테마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이제 특정 정권의 목표를 넘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세요. 정부가 나서서 주주 환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가 펌핑에 소극적인 기업들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잃어버린 30년을 외치던 일본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날아갔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압박 카드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죠. 금융주들이 왜 그렇게 무섭게 올랐을까요? 정부의 입김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일반 제조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막대한 현금을 풀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고 배당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정책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한 저 PBR 관련주들은 언제든 우리 지수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도주입니다. 저 역시 방산주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대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조선주와 옥석이 가려진 알짜 저 PBR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의 정답은 결국 시대의 변화를 읽는 통찰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여정에 오늘 제 이야기가 강력한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철저하고 냉정한 팩트체크가 여러분만의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차갑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